네, 반갑습니다. 단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중요하게는 이제 남북관계,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북미 정상회담 관련 등등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 중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있었어요. 올해 북측의 신년사에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재개 의지를 강하게 좀 보였고, 이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입장, 답변 이런 것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나왔는데요. 오늘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과 관련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북측의 그 신년사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신년사를 했네요.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결에 가한 북남 관계 개선의 덕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류 협력과 사업 자체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고, 단순하게 경제적인 어떤 관계를 넘어서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 덕을 보게 해야 된다. 전체가 온 민족이 덕을 보게 해야 된다. 이 덕을 본다는 게 평화의 수혜를 받는 것도 있겠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만,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이 문제가 아주 관심을 끌었죠. 저는 우선 개성공단 폐쇄를 박근혜 때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강산 관광 중단은 이명박 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남쪽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과 시설을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공장들, 그리고 금강산 관광에 있었던 그런 시설들을 다 몰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수가 된 것들을 찾아가거나 어떻게 재개를 하기 위해서는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 없이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북측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실제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남북 사이, 정부 당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돼 봐야 그 취지를 알겠죠. 그런 어쨌든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남북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는 거고요.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된 그 정신에 비춰봐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재개가 되지 않고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이행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라고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가지 사업, 개성공단 재개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이제 그 신년사 나오고 났을 때 반응하고 거의 달라진 거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국제문제, 국제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약간 뉘앙스는 어쨌든 이걸 해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두 가지 문제, 남북 간의 협상, 그리고 또 국제제재,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이겠죠. 미국의 허용이,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제를 좀 협의를 해보겠다는지 이런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국제 문제를 여기에 좀 대입을 시켰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이사 조치 때문에 개성공단 금강산이 다친 게 아닙니다. 오이사 조치는 2010년도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명박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위해서 내려진 조치죠. 행정조치입니다. 법적인 조치, 국회 법을 통과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이명박 행정부가 내린 행정조치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뭐가 중단이 됐냐면 평양 내륙에 투자했던 내륙 투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동 대마방직 같은 공장이 평양에 공장을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축구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치킨집, 맛대로 촌딱이라고 하는 치킨집이 평양에 가게를 열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성지구에 임가공 사업도 있었고요. 꼬막을 들여오는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 경협 사업이 전면적으로 차단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이사 조치 이후에도 개성공단 계속 운영됐었죠.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2016년도잖아요. 그래서 오이사 조치와 관계없이 운영돼 왔었던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중단된 것도 2008년도 박광자 씨 총격 사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명박이 일방적으로 닫은 거죠. 오이사 조치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내륙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경협 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는 별개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천안함 사건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와랑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북의 핵실험 이후에 또 개성공단 계속 유지가 됐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유엔 제재와 오이사 조치와 관계없는 조치로 폐쇄가 됐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제재와 관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제 제재와 무슨 관계 있다고 하는데 국제 제재 분위기가 있는 거지 이 사업 자체는 유엔의 제재 결의안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엔의 결의는 대북 제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한반도 평화 안정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되는 모든 대화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그리고 전면적인 남북 경협 사업, 도로철도 연결 사업, 무슨 가스원 연결 사업, 무슨 이런 사업, 모든 사업들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고 그거를 위한 대화 협력 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유엔 결의안 자체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사업이다. 오히려 이걸 아시 않는 것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 때문에 국제 제재 때문에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개성공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남측의 기업인들의 수익 모델이 됐어요. 2008년도에 개성공단이 또 여러 가지 이명박 들어오고 나서 더 확장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기업인들과 국회의원들이 간담회하는 그런 자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08년도 당시에 측의 임금이 $100 정도가 되나 마나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00라는 거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처음에 2003년도 시작할 때 그리고 2006년도 7년도까지 북측의 임금이 $50 전후였습니다. $50, $70. 자,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100만 해도 11만원, 12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그 기업인들한테 물었어요. 임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이건 보도를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100 임금이었다면 $200, $250를 주고도 충분히 남는다 이런 겁니다. 엄청난 장사를 한 거죠.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겁니다. 이 대남 퍼주기죠. 이게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대남 퍼주기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임금도 저렴하죠. 또 군사기지가 개성에 주둔하던 군사기지를 뭐 송악산 이 너머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적 요충지를 내줬다는 거고요. 토지도 저렴하죠. 북의 노동자들이 중국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국의 2배, 3배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폭리를 취한 겁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이. 이게 대북 지원 사업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북이 대남 지원 사업을 한 겁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고요. 처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질 때 그 지원재단의 김진양 이사장님이 강연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개성공단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임금의 적정성을 검토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남측에 아는 $250 정도를 월급으로 예상을 하고 협상을 들어갔다는 겁니다. $250면 얼마입니까? 26, 7만 원 정도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북측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50부터 시작하자고 오히려 북측에서 아주 더 저렴하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대남 퍼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은 폭리를 취한 거죠. 자, 개성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재개를 앞두고 새롭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자, 금강산은 여러분들 이게 2008년도 중단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 말인가 2008년도 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차로 금강산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막 시작되던 때였어요. 자차.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 살던 분들이 차에 가족들을 태우고 차를 가지고 곧바로 금강산을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관광사업 형태가 새롭게 막 시작하던 때의 사건이 발생해서 금강산을 막혔다, 이런 거고요. 앞으로 이제 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아마 개성공단 관광도 되겠죠. 그럼 개성공단도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차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북 경협 사업이 개성공단하고 금강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륙 투자 사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대를 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킨 배달 사업이 시작됐던 거예요. 평양 시내에서 치킨 배달 사업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마 방직, 마 있죠, 마. 대마를 가지고 옷을 해 입으면 굉장히 그렇게 건강에 좋답니다. 그런 대마 방직 공장이 북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고사리 뭐 이런 것들도 다 수입했습니다. 북측 고사리 많이 수입했습니다. 꼬막, 해산물, 농산물 등등 이런 것도 많았고요. 들쭉술 아시죠? 북측의 대표적인 화산지대 백두산 인근의 해산인가에 그쪽에 들쭉이라고 하는 열매가 자란답니다. 이제 그걸로 담근 술인데, 이 술 맛이 좋습니다. 이게 약간 도수가 한 45도 뭐 가까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요실금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잡아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들쭉술 공장도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사업이에요. 이 내륙 투자 사업 자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농산물을 굉장히 싸게 사 먹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이사 조치가 있고 나서 무슨 가격이 올랐나? 우리 한국에서 칼국수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북측에서 바로 수입이 안 되니까 이게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산으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옵니다. 물류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중국은 앉아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른 가격이 한국의 식단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칼국수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이것이 풀려야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아주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고, 남북 경협, 남북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는 거죠. 기업들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쪽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덕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앞으로 제 고민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 경협을 총괄하는 남북 경협 공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남북 경협을 중개하기도 하고 보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일정 정도 한국의 기본 세율과 좀 다른 세율 방식으로 수익을 정부가 복지기금 뭐 이런 형태로 모아서 한국의 복지자금으로 전면적으로 투입하는 이런 체제를 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들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그 자금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또 대학생들의 100만 원 상한 뭐 등록금, 반값 등록금 넘어서 100만 원 상한의 등록금을 제도를 꾸리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겠고요. 임신, 출산, 육아 하여튼 뭐 어린이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제도 꾸려져야 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평화의 덕을 볼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덕을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 제재랑 전혀 관계가 없고 국제사회가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을 비롯한 모든 남북경협 사업을 반대할 리도 없고 가로막을 리도 없습니다. 미국만이 압력을 넣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도 남북이 합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GP 폭파하는 사업, 판문점을 실제로 비무장하는 그 사업이 추진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서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철도 도로 연결이 시작된 사업 과정을 보십시오. 남북이 합의하고 추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미국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한테 한 발짝만 앞으로 나서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때문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오이소 조치, 개성공단 중단 문제, 금강산 중단 문제, 오히려 남쪽의 독자적인 제재 때문에 이 사업이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제재가 아니라 정부의 독자 제재를 풀면 가능하다, 충분히. 한 발짝도 아닙니다. 반 발짝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한 합의를 하고 온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정치 행보를 예상을 해보면 우선 올해 그 전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게 북측의 제안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또 북측에서 열어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 전민족적인 회합을 하자. 통일 방안을 토론하는 그런 회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위한 고위급 회담, 그리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 뭐 이런 제안들이 막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아마 남북 고위급 회담, 통일부와 북쪽의 이제 조평통이 같이 모이는 그런 고위급 회담이 제안이 되고 그 회의가 아마 1월 초중반에는 개최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텐데요. 정부는 합의하십시오. 그냥 재개하자. 재개를 위한 수준에 들어가자. 뭐 최소한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미국한테 우리 하려고 한다. 반대 안 할 거지? 그 유엔 제재위원회가 있어요. 제재위원회에다 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국제사회가 다 지지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남북이 합의해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반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진행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개성공단, 금강산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내륙 투자 사업,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 모두가 덕을 보는 조국 통일을 향해서 계속 쌓아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신년 해맞이 예술 공연이 이번 1월입니다. 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다리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환영을 위한 신년 아마 첫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은 2만 원이고요. 학생은 만원입니다.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